7월 19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47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말고도 해당 경기 핸디캡이나 언더 오버도 얘기하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번이죠. FC 도쿄랑 우라와. FC 도쿄는 직전 오이타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고 왔고, 그 경기가 이제 FA컵이었고 2부 리그 상대라 전반부터 두 골을 넣고 쉽게 이겼습니다. 부분 로테이션 돌리면서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오늘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리그 16이고 올 시즌 홈에서 4승 3무 4패로 정확하게 딱 동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라와인데, 우라와는 클럽 월드컵에서 3패로 좀 빠르게 탈락을 했죠. 리그 이제 재개하면서 복귀 경기인데, 리그 경기 기준으로 보면 요코하마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4경기 만에 승리를 좀 거뒀고, 리그에서 8위로 중상위권인데, 원정 성적이 이제 1승 6무 3패로 16위로 홈에서 비해서 원정이 크게 낮은 편이에요. 우라는 이 경기가 배당이 거의 동배당이죠. 뭐 배트맨 기준 2.38, 2.40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배당은 무승부를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일단 제일 먼저 보고, FC 도쿄의 이제 최근 홈 성적이나 경기력이 우라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1차전은 우라와가 이겼지만 그건 이제 홈이었고, 우라와가 도쿄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2021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쿄 승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워낙 우라와가 공격적인 팀이라 이건 다득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쿄 승무 보고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경기죠. 그러니까 축구 승무패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다 있죠. 그거 순서대로 하니까 아무튼 본인이 듣고 싶은 거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난이랑 세레소 오사카인데, 쇼난은 이제 직전 FA컵에서 시미즈 상대로 1대 0으로 졌습니다. 선발로는 이제 부분 로테이션 뭐로 나왔지만 이게 연장까지 가면서 주전들 대부분을 좀 투입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득점을 못 올리면서 게임을 졌죠. 리그도 17위에 최근에 홈에서 마지막 승리가 4월입니다. 그 정도로 공수 다 안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오사카인데, 오사카는 직전 FA컵에서 J2 이제 도쿠시마 상대로 2대 0으로 잡고 왔고, 공격 쪽에 이제 에이스 페르난데스 빼고는 미드나 뭐 공격진들 다 후보로 나오면서 체력까지 다 세이브했어요. 리그에선 9위로 중위권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3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차전에서 의외로 좀 쇼난이 원정에서 더 나은 경기력으로 2대1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팀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쇼난은 FA컵에서 탈락도 했고 최근 2경기 골이 없을 정도로 공격진들 부진도 심각합니다. 반면에 오사카는 이제 직전 경기 이란컵에서 주전들 체력도 세이브하면서 쉽게 승리를 거두고 왔고, 양팀 만나기만 하면 오히려 원정팀이 성적이 더 좋아요. 그래서 특히 세레소가 쇼난 원정에서 4연승 중입니다. 이거 세레소 승보고, 세레소 오사카 승보고, 세레소 승, 그 다음 1무, 그 다음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강원이랑 대전인데, 강원은 직전 대구 원정에서 2대1로 이기고 왔고, 그 FA컵이었어요. 아무튼 FA컵 포함이긴 해도 3연승입니다. 그 정도로 페이스가 좋고, 김대원, 서민우, 모재현 이제 제대하고 복귀하자마자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원까지 최근 득점을 해주고 있어서 공격 옵션이 이제 워낙 많아졌어요, 지금 강원이. 그다음 이제 대전인데, 직전 제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금 4연무 중입니다. 최근에 5경기 연속 승리 자체가 없고, 선발 라인업도 바꿔가면서 뭐 여러가지 막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근데 뭐 공격진들 폼이
시즌 초만큼 뭐 좋지가 않죠. 뭐 주민기도 그렇고 득점 기대치도 적고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도 안 좋습니다. 어, 올 시즌 1차전은 이제 대전이 홈에서 1대 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분위기가 정반대죠. 대전의 승은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이 정배인데 어, 강원 승무로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득점을 보겠습니다. 강원 승무로 보고 핸디는 모르죠. 승무로 보니까 핸디는 패스하고 그럼 다득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왜냐면 강원 공격력이 워낙 좋아서. 네. 다음 이제 포항이랑 전북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직전 서울 상대로 서울 원정에서 4대1로 지고 왔고 전반 초반부터 팀 중심인 이제 오베르단 퇴장이 나오면서 포항에 그냥 뭐 무난하게 지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퇴장으로 당연히 못 나오죠. 그래서 아무 기대 자체가 없어요. 포항이 기성용을 뭐 영입하긴 했지만 포항은 사실 오베르단 없으면 미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북인데 직전 컵 대회에서 서울 상대로 1대1로 잡고 왔고 그러니까 1대1로 잡고 왔고 1대0으로 잡고 왔고 최근 리그 기준 거의 뭐 모든 경기를 잡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약점이 없어요. 거기다 뭐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콤파뇨까지 김천전에서는 두 골이나 기록하면서 뭐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 경기 3월에 있었던 1차전에서 2대2로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가 이제 한국형 이제 퇴장으로 변수가 있었고 좀 전북의 폼이 지금처럼 뭐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오베르단의 결장인데 오베르단 없는 포항은 리그 하위권으로 돌아갈 정도로 경기력이 그냥 최악으로 변합니다. 기성용이 뭐 나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첫 경기부터 오베르단만큼의 경기 조율은 못한다고 봅니다. 전북의 무난한 승가 저득점 보겠습니다. 전북 승가 1무 볼게요.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1무는 뭐 딱히 아무튼 1무 뭐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본다 하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베르단의 빈자리를 못 채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주랑 안양인데 제주는 직전 대전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상대가 전반 일찍부터 퇴장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선제골 먹히고 오히려 선제골 먹히고 끌려가다가 남태희 뭐 버저비터 골로 겨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주가 이제 팬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3연승을 하면서 역시 김학범, 뭐 학범순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내리 또 연패를 하고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또 내려가는 중이죠. 중위권으로 올라가기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등권을 면하는 게 약간 제주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봅니다. 그다음 안양인데 직전 강주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이미 지고 있던 경기가 이제 마테우스가 퇴장 나면서 게임 자체가 뭐 터져버렸습니다. 마테우스 왼발이 이제 안양 공격에서 시작인데 오늘도 결장이라 뭐 공격 쪽에서 큰 기대가 안 되죠. 1차전은 이 경기 1차전 오히려 안양이 2대1로 경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뭐 점유율이나 유효 슈팅 다 제주가 더 좋았어요. 홈에서의 제주는 원정과는 좀 확실히 다르고 경기력이 안 좋긴 해도 마테우스 없는 안양은 아예 골 자체도 기대할 수가 없기에 남태희의 골이 나오면 한 1대0 정도로 제주가 잡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도 극단적인 또 안양이 수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물을 또 받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안양이 대놓고 내려앉으면 또 제주 입장에서도 확실한 공격은 없기 때문에 제주 승부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전남이랑 수원인데
전남은 직전 경남 상대로 1대 0으로 잡고 왔고 2연승 중입니다. 이거 K리그 2 경기죠. 아무튼 2연승 중이고 인천을 잡은 이제 경기력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인천 잡고 이제 경남을 잡았는데 물론 이제 상대방의 골 지소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운까지 따랐습니다. 운도 따랐고 올 시즌 홈에서 우승 2무 1패로 웬만하면 이제 안 지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원정 최강인 이제 부산 상대로 그 경기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원은 직전 충북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고 왔고 4경기 연속 무패죠. 기본적으로 공격진들 체급이나 뭐 득점력만큼은 이부 리그 최강이고 경기력이 안 좋더라도 워낙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나 그런 볼 경합 상황에서 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이 경기가 3등하고 2등 대결이죠. 근데 1차전 이제 수원이 잡았습니다. 올 시즌. 사실 이 경기도 뭐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 참 어려운 경기인데 승무패를 당연히 다 보고 진짜 봐야 된다면 사실 뭐 전남의 발디비아나 하남이가 있는 전남이 리그 2연전 다 진다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본다면 승무패를 다 보긴 하지만 굳이 본다면 전남 승무 보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전남 프레딩이겠죠. 그다음 이제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인데 그렇게 봐야 된다면 전남 승무와 전남 프렌가 뭐 언더를 이렇게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다음 경기 김포랑 안산인데 김포는 직전 부천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리그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무패일 정도로 페이스가 좋습니다. 실점이 이제 조금 있는 편이긴 해도 뭐 선수비 후 공격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고 특히 뭐 에이스인 루이스 폼이 최근에 워낙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안산인데 직전 이랜드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다 잡은 경기를 막판에 이제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는 많은 골이 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안산도 수비적으로 운영한 팀이에요. 세트피스 한두 방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아무튼 1차전은 이 경기가 김포가 2대0으로 이제 게임을 잡았고 최근에 안산 상대로 4연승입니다. 김포가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또 안산이 원정에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고 있고 김포 역시 루이스가 막히면 득점적으로 좀 많은 골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팀이에요. 1대0이나 빵대 빵을 보고 승무를 그리고 저득점을 보겠습니다. 안산이 극단적으로 내려앉고 수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뚫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네요. 다음 경기 서울 이랜드랑 성남 FC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제 승부를 이렇게 보면 그냥 해당 경기는 이제 본인 생각을 이제 해서 가져가시지 이렇게 승무 다 걸면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 해당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경기만 그렇게 보고 참고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이랑 성남 이랜들이 이제 직전 안산 상대로 끌려가던 경기를 막판에 동점골 넣으면서 겨우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7경기째 승리가 없죠. 시즌 초반만 해도 사실 수비는 안 돼도 공격이 훨씬 더 좋아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엔 뭐 골보다 수비 안정성이 더 떨어지면서 이길 수가 없는 경기를 하는 중입니다. 에이스 뭐 정재민이 계속 최근 공격 포인트를 뭐 기록은 하고 있어서 좋은 폼을 보여주며 겨우 무승부 정도 그렇게 거두는 중이에요. 그다음 이제 성남인데 직전 부산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고 왔고 4경기째 승리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 13경기 기준 1승밖에 없고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골이 안 나죠. 성남이 에이스 뭐 후이지의 득점 말고는 기대치 자체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경기 올 시즌 1차전은 이랜드가 잡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기력은 오히려 좀 성남이 더 좋아요.
이랜드 수비라면 이랜드 수비라면 후이즈가 아니라도 성남이 골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남의 업셋까지도 봐요. 이거 성남 무패를 볼게요. 그래서 뭐 패까지는 안 보인다면 무승부하면 될 것 같고, 서울 이랜드가 그래 승부 보인다 하면 그래도 무승부를 받쳐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무패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패까지도 아마 뜰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보고, 성남 프렌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성남의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그다음 경기 가시마랑 이제 가시마는 이제 직전 FA컵에서 나가사키 상대로 이기고 왔고, 리그에서는 3연패입니다. 이게 4위까지 떨어졌고 매 경기 뭐 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6월 들어서 수비력이 너무 안 좋은 게 문제죠.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8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이 보여준 중이고, 가시마는 직전 FC 도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리그 4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득점력은 이제 리그 최상이었고 항상 수비가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수비까지 되면서 좋아지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죠.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4무 1패로 리그 최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은 가시마가 이제 3대1로 오히려 잡았습니다. 리그 홈 최강팀과 지금 원정 최강팀의 맞대결입니다. 해외는 지금 거의 뭐 동배당인데, 지금 해외는 거의 동배당인데, 아무래도 최근 경기력은 뭐 가시마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FA컵까지 뛰고 온 뒤라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시마는. 가시아 쪽 승 보겠습니다. 가시아 승 보고 뭐 승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승만 딱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역배니까 가시 프렌이겠죠. 그러니까 가시가 가시와 프렌. 네. 가시마 아니고, 네. 가시와 레이솔 프렌. 다음 경기 도쿄 베르디랑 마치다인데, 이거는 도쿄 베르디는 이제 FA컵에서 사강도수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공격력은 뭐 기대할 수 없지만 워낙 수비력이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도 기복이 심하고 수비력은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홈에서도 기복이 심한 편이고 사실상 잠그고 세트피스로만 이제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 예측 자체가 참 힘든 팀입니다. 홈에서 5승 1무 1패로 14위 중이고, 마치다는 이제 나상호와,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 5승 1무 1패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도쿄 베르디 잠시만요. 팀 순위 홈 5승 1무 5패입니다. 5패 내가 잘못 적었네. 예. 5승 1무 1패인데 14일 리가 없죠. 5승 1무 도쿄 베르디는 5승 1무 5패로 14위 중입니다. 아무튼 마치다는 이제 나상호하고 오세훈이 뛰는 팀으로 좀 유명하죠. 직전 FA컵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리그 4연승일 정도로 최근 폼이 제일 좋습니다. 에이스 유키 소마가 절정의 폼이고, 수비가 문제였는데 최근은 뭐 실점률도 줄어들고 있어서 반대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 경기는 마치다의 최근 폼을 보면 반대를 당연히 볼 수가 없고, 도쿄베르드가 장구는 축구를 할 것 같긴 하지만 공격진들 그 마치다의 공격진들 생각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볼 것 없죠. 원정에서 올 시즌 7승 3무 2패고 오히려 홈보다 훨씬 더 좋은 마치다가 뭐 쉽게 잡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다 승보고 마치 1승까지 보고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베르디가 한 골도 못 넣어서 2대0으로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 다음 경기
시미즈랑 요코하마 FC. 시미즈는 직전 FA컵 쇼난 상대로 연장까지 가서 겨우 1대0으로 잡고 왔고, 리그에서는 뭐 2연패하고 리그 4경기째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골 결정력 자체도 부족하고 수비적으로도 최근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15위인데 강등권까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요코하마 FC는 직전 교토 상대로 연장까지 가면서 결국 FA컵에서 탈락하고 왔습니다. 리그에서는 5연패 중이에요. 18위로 강등권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1승 2무 7패로 최하입니다. 꼴등입니다. 원정 성적은. 1차전은 이제 요코하마 FC가 2대0으로 게임을 잡긴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아예 기대치 자체가 없죠. 그래서 경기력까지 최악인 상황이라 당연히 승은 없다고 보고, 다만 시미즈 역시 최근 경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무승부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미즈 이거는 요코하마를 믿진 않지만, 승부를 그냥 승부 보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이거 굳이 뭐 안 받쳐도 될 것 같다면 뭐 안 받치고 뭐 받쳐야 될 것 같다면, 아무튼 이건 승부로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미즈가 경기력이 안 좋긴 한데 요코하마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무승부라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아무튼 어려운 경기네요. 네. 그다음 경기 뭐 쉬운 경기가 있게 없지만, 아무튼 요코마리랑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랑 이제 나고야, 요코마린 직전 요코 FC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사실 18위 뭐 22 팀이라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경기 동안 2득점을 기록할 만큼 뭐 득점력도 안 좋고 부상자들도 많아서 무난하게 뭐 요코마리는 강등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홈에서도 2승 3무 6패로 뭐 꼴등이에요. 이제 나고야는 직전 FA컵에서 2대1로 이기고 왔고, 리그에서도 3경기 무패로 고배전 원정 패배 말고는 최근 10경기 기준에 패 자체가 없습니다. 리그 13위이고 원정에서는 2승 3무 7패로 17위로 뭐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정은 확실히 못하는 편이고, 나고야 원정 성적이 아무리 근데 하위권이라 해도 요코마리는 반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나고야 승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승 보고 양팀 공격력 생각해서 이 경기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이제 가와사키인데, 간바는 이제 오사카는 직전 FA컵에서 야마가타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면서 결국엔 승부 차이 끝에 지고 왔습니다. J리그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수비가 문제였는데 뭐 리그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직전 경기 FA컵에 뭐 주전들 대부분이 나왔음에도 총 4골이나 실점을 했죠. 분명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가와사키인데 직전 컵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지고 왔습니다. 리그에서는 이제 퐁당퐁당 경기력을 유지 중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공격력이 너무 좋은 팀이고, 공격 패턴까지 다양해서 득점을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전체 6위이고 원정 역시 원정도 4승 3무 3패로 6위를 하는 중이에요. 이 경기 리그 1차전은 가와사키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 역시 뭐 당연히 가와사키 경기는 다득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득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간바의 체력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전 컵 때 주력 대부분을 투입해서도 결국엔 지고 온 게 분명 오늘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가와사키 승을 보고 가와 1연승까지 볼게요.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서울이랑 울산인데,
서울은 직전 FA컵에서 이제 전북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고, 저기는 기록이 FA컵은 없습니다. 그래서 K리그만 있는 거고, 아무튼 리그에서는 포항 상대로 4대1로 이기고 왔습니다. 뭐 포항 에이스인 오베르단이 일찌감치 퇴장당하면서 게임 자체가 쉽게 풀렸습니다. 리그 내내 이제 공격 패턴이나 뭐 선수들 체급 자체는 다 높지만 골이 안 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도 한 골씩이라도, 최근에 보면 한 골씩이라도 리그에서 좀 꾸준히 득점이 나오는 중이죠. 다음 이제 울산인데, 직전 대구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클럽 월드컵에서 3연패로 탈락한 뒤에 컵 대회에서도 강주한테 치고, 대구 상대로도 뭐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죠. 특히 뭐 직전 경기는 국대 차출로 이제 조현우하고 서명간 빈자리가 너무 컸고, 상대의 세징야를 못 막아서 결국에 비겼습니다. 이 경기 리그 1차전은 0대0으로 이제 비겼는데, 2차전 역시 다득점보다는 일단은 저득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할 경기라 무승부로만 일단 보는 게 맞고, 그래도 서명관과 이제 조현우 복귀와 이제 말컹의 데뷔전, 그리고 기본적인 체급도 울산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서울 역시 안데르손을 영입하면서 뭐 기대가 되긴 하지만 8년째 못 이긴 울산 상대로 서울의 징크스가 뭐 깨지는 모습이 안 그려지네요. 도저히 울산이 최악이긴 하지만, 진짜 안 좋긴 하지만, 울산 승무 쪽을 볼게요. 울산 승무 보고, 울산 프렌가, 울산 승무와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승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떻게 가란 말이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당 경기에서 본인이 참고할 경기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에 선택을 좀 잘해서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1등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